이게 친구들한테 하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지로 좀 적어봤는데 읽을게요. 실용음악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이래저래 한마디만 해야 한다면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음의 편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함과 인생은 언제나 B와 D 사이의 C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쌤의 이 편지 내용, 말이 너무 많아서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그만 동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뜨거운 열정만으로 일을 도모하면 그렇게 소중한 걸 잃게 돼. 복수건 뭐건 실력 쌓고 해. 그땐 안 말려. 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쌤이 정말 쌤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도 쌤 자신에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내가 왜 내 시간을 들여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해야 효과적으로 마음이 전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내가 정녕 친구들한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될까? 이걸 쓴다고 친구들이 이 편지를 봐줄까? 이게 정녕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일까? 사실 수업이라는 게, 그리고 말이라는 게 듣는 사람이 없다면, 들어주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서로 시간 낭비고 듣는 사람의 시간도 뺏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무서운 직업입니다. 지금에야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선생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각자가 알아서 영리하게 해석을 해야겠죠. 아무튼 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옳았고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친구들에게 가르침이 될지 잔소리가 될지, 또 앞으로 세상은 계속 바뀔 텐데 쌤의 말이 안 통하는 세대가 올지도 모르고, 만약 그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면 쌤은 그저 친구들이 만나온 어떤 수많은 꼰대들 중에 하나일 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은 쌤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한 3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친구들이 예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이기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좋아서 예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나를 선택해서 이 세계에 끌여다 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예술가로서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이에 대한 답들은 개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을 테고, 혹은 앞으로의 인생이 그것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필히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신이 예술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모습이 객기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노력과 실력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운이 잘 따라준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관철시킬 필요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이번에 주짓수 도장에서 블루벨트를 받았습니다. 주짓수에서는 이 블루벨트를 보통 흰띠 때 1, 2년 정도 외고 수련을 해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쌤은 그 흰띠를 3년 동안 냈습니다. 승급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심사를 보고 경기도 하고, 그런데 쌤은 첫 번째 심사에서
떨어졌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다시 승급 심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쌤이 다니는 도장은 도장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심사를 볼 때 가라막기라는 걸 합니다. 가라막기는 1시간에서 2시간 내지 도장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련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쌤이 심사를 보던 날에는 밤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쌤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심사를 위해 대련을 했고 남은 3시간 정도는 다른 사람의 가라막기 대련 상대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막기를 하면서 쌤은 손가락과 팔꿈치가 꺾여서 왼손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대련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쌤은 아파서 그만둔다면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남을 것 같아서 그 판단에 이 이후의 판단은 마스터님에게 맡기고 계속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어쩌면 객기로 버티면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쌤이 저번 심사에서 떨어지고 이번 심사에서는 어찌됐든 잘 버텨냈으니 당연히 승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이 말하기로는 너는 실력이 아닌 객기로 버틴 거다 라면서 이번 심사마저 승급이 반려될 뻔했습니다. 또한 저번 심사에서도 승급이 반려된 이유에 대해서 실력이 아니라 객기로 악바리로 버티고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도 실력보다는 객기로 버틴 것 같다. 그래서 승급시켜주는 게 망설여진다고. 그리고 쌤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승급을 하고 싶냐? 쌤이 처음 주짓수를 시작할 때는 파란띠를 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배우는 것도 서툴렀고 용기도 없었죠. 하지만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얻은 깨달음 중에 하나는 내가 사는 세계가 바뀌면 내가 사는 세계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간다면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버티려면 적어도 그 세계를 버틸 수 있는 실력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쌤은 그러고 싶다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고 파란색 벨트를 구걸했습니다. 그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오래 했다고 열정이 있다고 공성이나 객기가 있더라도 자신의 실력을 자신이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것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시는 어떠한가요? 입시는 안녕하신가요? 앞서 객기와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객기와 운도 인생에서 꼭 필요한 요소긴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객기와 운으로 얻은 것들은 금방 들통나고 갑니다. 거기서 객기를 실력으로 증명해낼지, 그 객기에 도취되어 그 잘난 맛에 도태될지, 이 또한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겠죠. 다시 주짓수를 빌어 예를 들자면 누군가는 파란띠가 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파란띠를 받고 주짓수를 그만두고, 또 누군가는 파란띠를 눈앞에 두고도 좌절을 해서 그만두고, 과연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까지였을까요? 혹 그들 중에는 쌤보다 더 실력이 좋았으나, 혹은 쌤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만둔 사람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쌤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건지 충분히 알아들을 친구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친구들 중에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시를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누가 뭐래도 분명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의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그리고 1년은 생각보다 짧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애써서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전공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재수, 함수, N수, 반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그저 그 꿈은 더 높이 있어야 하고, 대학이란 건, 입시란 건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 목표를 학교로 끝내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여기서 더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쌤은 재도전을 하는 용기도,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용기도 응원하고 존중할 겁니다. 옛날에 어떤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그녀의 발레 실력이 형편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상처를 받아 발레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장했고, 후에 선생님을 원망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꾸지람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가능성 있는 소녀를 망쳐버린 거라고. 그러자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가 한 그 말에 포기했을 너라면 계속 했어도 안 됐을 거다. 누구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들도 가능하다면 진지하게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갭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 정도는 학업에서 벗어나 정신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초중고 그렇게 학업에만 몰두해 있었다면 1년 정도는 자신을 위해 쓰면 어떨까요? 그 1년이 오히려 친구들의 성장을 가속시켜줄지도 모릅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진정 소망하고 원하는 곳이 뭔지를 찾고 그곳을 위해 정진하세요. 적당히 운 좋게 들어간 곳에서는 돈과 시간만 버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쌤은 여전히 가고 싶었던 곳에 못 갔던 것이 마음 한켠에 자격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직 10대고 이제 20대라면 충분히 패기롭게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있게 도전해도 됩니다. 지금은 커 보이는 1, 2년의 차이가 쌤이 이 나이를 먹게 되니 참 부질없고 그 겁을 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은 도전을 해보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친구들에게 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쌤도 재수를 했고 그
시간에 얻은 것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좀 덜 후회가 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새로운 사회에 들어갑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변하게 될지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부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선택에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끔은 중간에 도망쳐도 됩니다. 자퇴를 해도 되고 반수를 해도 됩니다. 꿈을 포기하거나 바꿔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말이죠. 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로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고1, 2 친구들한테도 또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손편지로나마 용기를 내서 쌤의 진심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쌤의 첫 예술계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설레고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있다면 있었을 것 같지만 친구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좋아서 수업을 듣게 만들지 못한 쌤의 잘못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편지를 한 통씩 써주기엔 쌤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이렇게 편지 한 통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친구들 인생은 더욱 거칠고 버라이어티해질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무사히 잘 끝내길 진심으로 바라고, 간이역에서 가끔 만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앞으로의 여행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쌤도 더 배우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1년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던 쌤에게 큰 가르침을 줘서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카톡이든 인스타든 밥이든 소리든 쌤은 쌤 제자에게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쌤의 제자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 및 졸업 선물을 이 편지로 대신함.